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0년간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 함께해온 건강박사입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이번 명절 후에 체중계 올라가 보신 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2kg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체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절 동안 우리 몸에 쌓인 독소입니다. 떡갈비 한 접시에 700칼로리, 잡채 한 그릇에 300칼로리, 이런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칼로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산화된 기름, 트랜스지방, 그리고 과도한 염분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 분들은요, 20대 때와 달라요. 간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40% 정도 떨어집니다.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30%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며칠 굶으면 금방 빠졌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굶으면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죠.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딱 7일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7일만 실천하시면 체중은 2에서 3kg 빠지고요. 더 중요한 건 간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분이 계세요. 62세 여성분이셨는데요. 명절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가셨대요. 갑자기 명치 부분이 너무 아파서 구급차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해보니까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명절 동안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음식의 양은 많지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을 계속 드셨더라고요. 전 3종류, 갈비찜, 동태전, 잡채, 그리고 거기에 기름으로 볶은 각종 나물들. 문제는 이 환자분이 평소에 담석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3일 연속 드시니까 췌장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명절 직후 2주 동안 급성 췌장염 환자가 평소보다 3배 증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을 처리하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간세포 수가 줄어들고 간 효소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60대의 간 해독 능력은 20대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았던 명절 음식이 이제는 우리 간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산화된 기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전 부치실 때 기름 몇 번 바꾸세요? 솔직히 대부분 처음에 한 번 붓고 계속 쓰시잖아요. 그 기름으로 20에서 30장 전을 부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기름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분자 구조가 변해요. 특히 발연점을 넘어서면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60도예요. 그런데 전 부칠 때 팬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올리브유가 타면서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도 생기고요.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되나요? 전 부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를 쓰셔야 돼요. 발연점이 22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름도 계속 쓰면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전을 많이 부치실 거면
기름을 3번에서 4번은 갈아주셔야 해요. 세 번째, 내장지방 축적입니다. 명절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이에요. 떡과 기름, 밀가루와 기름, 쌀과 설탕. 이런 조합이 가장 빠르게 내장지방을 만듭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잖아요. 30대 때보다 하루 소모 칼로리가 300에서 500칼로리 적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남는 칼로리가 많고 그게 다 내장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내장지방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지방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게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CRP라고 염증 수치가 있는데요. 명절 후에 검사해보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높아져 있어요.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올립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갑자기 혈압이 올랐어요. 혈당이 높아졌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장내 환경 악화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내 나쁜 균이 침식합니다.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이 늘어나는데 이게 독소를 만들어요. 그럼 장벽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럼 그 독소가 다시 간으로 가서 간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이미 망가진 건데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간은 재생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예요. 간의 70%를 잘라내도 6개월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운동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우시죠? 에이, 나이 먹어서 무슨 운동?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70대, 80대 환자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식탁 의자도 좋고 소파도 좋아요. 동작 첫 번째, 발목 돌리기.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양쪽 발 다 해주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 돼요? 됩니다. 이게 림프 순환을 도와줘요. 우리 다리 쪽에 림프절이 많거든요. 발목을 돌리면 림프액이 위로 올라가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림프 마사지 치료사들도 이 동작부터 시작해요. 동작 두 번째, 앉아서 무릎 들어올리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올리세요. 팔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놓으세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각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장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장이 움직이면서 독소 배출도 빨라지고요. 동작 세 번째, 의자 스쿼트. 이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다시 앉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일어나시면 균형 잡기 쉽습니다. 10번만 해주세요. 힘들면 5번도 괜찮아요. 이게 하체 근력 운동이거든요. 다리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여기가 움직이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소모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작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1번씩만 해주세요. 한 번에 5분이면 돼요. 하루 총 15분입니다. TV 광고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드라마 보시다가 광고 나오면 한번 쭉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벽 스트레칭입니다. 이것도 정말 쉬워요.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동작 첫 번째, 벽 종아리 스트레칭. 벽을 마주보고 서세요. 벽에 손을 짚고요.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요. 뒤쪽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요. 그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주세요. 그럼 뒤쪽 종아리가 쭉 당기는 느낌이 올 거예요. 30초 유지하고 다리 바꿔서 또 30초. 이게 혈액순환을 엄청 도와줍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여기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거든요. 명절 내내 주방에 서 계셨던 분들, 다리 퉁퉁 부으셨죠? 이 동작이 붓기 빼는데 정말 좋습니다. 동작 두 번째, 벽 팔굽혀펴기.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세요. 벽에 손바닥을 대고요.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벽에 몸을 가까이 갔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이죠. 10번만 해주세요. 팔굽혀펴기는 너무 힘든데 벽에 대고 하는 건 전혀 안 힘들어요. 무릎에 부담도 없고요. 이게 상체 근력을 키워주고 어깨 림프도 자극해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팔뚝살 빼는데도 좋아요. 이 벽 스트레칭도 하루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건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라 정말 편해요.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동작 첫 번째, 다리 들어 발목 털기. 침대에 반드시 누우세요. 양쪽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고요. 발목을 털어주는 거예요. 마치 물을 털듯이 후들후들 흔들어 주세요. 30초만 해도 다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림프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최고예요. 하루 종일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내려와 있던 체액이 이 동작 하나로 쭉 빠집니다. 동작 두 번째, 자전거 타기. 다리를 들고 자전거 타듯이 페달 밟는 동작을 해주세요. 천천히 30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복부 내장을 자극해요. 장이 움직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가스도 빠지고요. 동작 세 번째,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무릎을 굽혀서 가슴 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팔으로 안아주고요. 5초 유지했다가 펴고 다시 당기고 이걸 10번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간과 췌장을 마사지해 줍니다. 실제로 요가에서도 이 동작을 간 해독 자세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누워서 하는 운동. 자기 전에 딱 5분이에요. TV 보다가 누워서 해도 되고 폰 보면서 해도 돼요. 네 번째, 산책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냥 걷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써서 걸어보세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앞뒤로 쭉쭉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체 림프가 자극됩니다.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많거든요. 그리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발끝 순서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발바닥 지압 효과가 있어요. 발바닥에 오장육부 반사구가 다 있거든요. 하루 20분만 이렇게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호흡 운동입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 이게 478 호흡법이에요.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게요.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10번만 반복하면 10분 정도 걸려요. 이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간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각 10분씩만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운동들 정리해 드릴게요. 의자 운동, 하루 3번, 각 5분, 총 15분. 벽 스트레칭, 하루 2번, 각 5분, 총 10분.
누워서 운동, 자기 전 5분, 총 5분. 산책, 하루 20분, 총 20분. 호흡 운동, 수시로 10분에서 30분. 전부 다 해봐야 하루 1시간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딱 3가지만 골라서 하세요. 제 추천은 의자 운동과 산책과 호흡 운동입니다. 이 3가지만 7일 동안 꾸준히 하셔도 엄청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시간 빡세게 하고 말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식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렇다고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먹어야 합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정말 효과 좋은 음식들 알려드릴게요. 먹어야 할 음식 10가지. 첫 번째, 레몬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이거예요.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세요. 꿀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왜 레몬물이에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즙이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액이에요. 명절에 쌓인 지방이 담즙과 만나서 분해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신 그룹이 간 해독 효소가 3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 위산 역류나 속쓰림 있으신 분들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물질입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1컵, 100g 정도만 드세요.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살짝 쪄서 드세요. 2분에서 3분만 쪄도 충분해요. 여기에 마늘을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예요. 마늘을 잘게 다져서 브로콜리랑 볶아 드세요. 왜 마늘이냐면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설포라판의 흡수를 40% 높여줍니다. 실제로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브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 해독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와 간을 동시에 보호해줘요. 특히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재생시킵니다. 명절에 과식하고 속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딱이에요. 그리고 양배추에도 설포라판이 들어있어서 간 해독에도 좋고요. 하루에 양배추 2컵 정도,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세요. 제일 좋은 건 양배추 즙이에요. 생양배추를 믹서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사과 반 개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하루 1잔, 아침 식전에 드시면 위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급성 췌장염 환자분들한테 양배추즙을 권해드리면 회복이 훨씬 빨라요. 네 번째, 마늘입니다. 아까 브로콜리랑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마늘 자체로도 엄청난 해독식품이에요. 마늘의 알리신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혈관에 쌓인 독소도 제거해줍니다. 하루에 2알에서 3알 정도만 드세요.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다져서 기름에 살짝 볶아 드세요. 중요한 건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놔두세요. 그럼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마늘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알리신이 파괴되니까 약한 불에서 살짝만 볶으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날마늘 말고 익혀서 드세요.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아요. 다섯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이란 성분이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특히 내장 지방을 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교토대학 연구에서 하루 3잔 녹차를 마신 사람들이 8주 후에 내장 지방이 평균 1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녹차를 제대로 우려 드셔야 해요.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70에서 80도 물에 2분에서 3분 우려서 드세요. 그리고 식후 바로 마시지 마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식후 30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 3잔,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한 잔씩 드세요. 6번째, 비트입니다. 비트는 간 해독에 최고예요. 비트의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간 지방을 45%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비트 100g 정도 드세요. 비트를 삶아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비트와 사과 그리고 당근 주스가 제일 좋아요. 비트 100g, 사과 반개, 당근 1개를 믹서에 갈아서 드세요. 이게 ABC 주스라고 해독 주스로 엄청 유명해요.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거예요. 7번째,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탁월해요. 하루에 사과 1개에서 2개 정도 꼭 껍질째 드세요. 펙틴이 껍질에 제일 많거든요. 아침 공복에 사과 1개 먹고 레몬물 1잔 마시면 이게 최고의 디톡스 조합이에요. 8번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중금속을 배출시켜요. 특히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알긴산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매끼 반찬으로 미역국이나 다시마 무침을 드세요.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하고 디톡스 효과도 있어요. 9번째,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현미, 보리, 귀리, 콩 이런 게 섞인 잡곡밥이요.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에요. 흰쌀과 잡곡을 1:1 비율로 섞어서 지으세요.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잡곡죽으로 드셔도 좋아요. 10번째,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세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요. 장이 좋아지면 독소 배출도 빨라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매일 한 끼 이상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를 드세요. 중요한 건 팔팔 끓이지 마세요. 유산균이 다 죽어요. 약한 불에서 보글보글 끓여서 드시면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음식 한꺼번에 다 먹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하루 식단표를 짜드릴게요. 7일 디톡스 식단표 1에서 2일차 집중 정하기 아침 레몬물 1잔, 그다음 사과 1개와 호두 5개. 점심 양배추 쌈밥, 그리고 된장국, 그리고 미역 무침. 저녁 비트 당근 주스, 그리고 현미죽 1그릇. 이틀 동안은 조금 가볍게 드세요. 몸이 정화되는 시간이에요. 3에서 5일차 회복기 아침 레몬물, 그 다음 과일 1접시, 그리고 요거트. 점심 잡곡밥 반 공기, 그리고 브로콜리 마늘볶음, 그리고 생선구이, 그리고 미역국. 저녁 현미밥 반 공기와 청국장찌개 더하기 두부구이와 나물 반찬. 3일째부터는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드세요. 6에서 7일차 안정기 정상 식단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단, 튀김과 가공식품은 계속 피하세요. 잡곡밥, 된장국, 나물 반찬 위주로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 7일간 금지, 튀김, 전류, 산화된 기름은 독입니다. 가공육, 햄, 아질산염이 간을 망가뜨려요. 라면, 과자, 트랜스지방 덩어리, 술, 간한테 최악이에요. 흰빵, 흰쌀, 혈당을 급등시켜요. 커피, 하루 1잔까지만, 그 이상은 간에 부담. 음식, 궁합, 시너지 효과 같은 음식도 조합을 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최강 조합, 브로콜리와 마늘, 설포라판 흡수 40% 증가. 녹차와 레몬, 카테킨 흡수 80% 증가. 비트와 올리브유,
베타인 흡수 50% 증가. 사과와 요거트, 팩틴과 유산균 시너지. 점심에 브로콜리 볶을 때 마늘 꼭 넣으세요. 녹차 마실 때 레몬 한 조각 넣으세요. 비트 샐러드 먹을 때 올리브유 드레싱 뿌리세요.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엄청 달라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제 이야기할게요. 음식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식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딱 5가지예요. 이것만 챙겨 드세요. 첫 번째, 밀크시스, 실리마린, 140mg, 간 영양제의 대표 주자죠.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독소를 해독합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한테 3개월 처방하면 거의 대부분 정상화돼요. 복용법 하루 2회 아침 저녁 식후 140에서 210mg 제품 선택. 최소 3개월은 드세요. 약국에서 간에 좋은 영양제 주세요 하면 대부분 밀크시슬 줘요. 가격도 한 달에 2, 3만 원 정도로 부담 없어요. 두 번째, 글루타치온. 250에서 500mg. 이게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나이 들면서 생산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독소를 직접 결합해서 배출시킵니다. 복용법, 아침 공복에 한 알 250에서 500mg. 제품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 증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한 달에 5, 6만 원 정도 하는데 효과는 확실해요. 명절 후 집중 디톡스 기간에만 3개월 드시고 그 후에는 중단하셔도 돼요.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CFU 이상, 장내 환경 개선의 핵심이에요. 좋은 균을 넣어줘서 나쁜 균을 몰아내는 거죠. 복용법, 아침 공복 또는 취침 전, 100억 CFU 이상 제품,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균주 포함된 제품. 약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주세요 하시면 몇 억짜리 드릴까요? 물어봐요. 100억 이상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한 달에 3, 4만 원 정도예요. 네 번째, 오메가3, EPA, DHA 1000mg. 염증 감소와 혈관 청소의 필수 영양제예요. 명절에 생긴 염증을 빼는데 오메가3만한 게 없어요. 복용법, 저녁 식후 한 알, EPA 500mg, DHA 500mg 비율, RTG 형태 제품 선택, 흡수율 높음. 오메가3는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커요. 2,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RTG 형태인지 꼭 확인하시고 중간 가격대 제품 5만 원 정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비타민C 1000mg. 독소 배출과 항산화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재활용해주는 역할도 해요. 복용법 하루 2회, 아침 저녁 식후 500에서 1000mg씩. 천연 비타민C 제품 선택. 비타민C는 저렴해요. 한 달에 1, 2만 원이면 충분해요. 영양제 조합 궁합,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이 있어요. 아침 공복, 프로바이오틱스 한 알, 글루타치온 한 알. 20분 후 아침 식사. 아침 식후 비타민C 한 알. 저녁 식후 밀크시슬 한 알. 오메가3 한 알. 비타민C 한 알. 이렇게 하루 2번 아침 저녁만 챙기시면 됩니다. 피해야 할 조합. 철분과 녹차, 흡수 방해. 칼슘과 밀크시슬, 흡수 경쟁. 오메가3와 아스피린, 출혈 위험. 특히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 영양제만 챙겨 드시면 간 해독, 밀크시슬, 그리고 글루타치온, 장 정화, 프로바이오틱스 염증 감소, 오메가3 항산화, 비타민C 한 달. 비용은 전부 합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부담되시면 밀크시슬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이 2가지만 드셔도 충분해요.
이건 한 달에 5만 원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7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명절 후 딱 7일만 집중해서 관리하시면 몸이 완전히 닫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프로그램 실천하신 분들 평균적으로 체중 2-3kg 감소, 간 수치 AST, ALT 정상화, 콜레스테롤 10에서 15% 감소, 염증 수치 CRP 50% 감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한 분은요, 60대 여성인데 명절 후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셨던 분이에요. 퇴원 후에 이 프로그램 실천하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췌장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명절이 안 무서워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물 1잔.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 이거 하나만 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두 번째, 하루 15분 의자 운동. TV 광고 시간에 발목 돌리고 무릎 올리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이것만 해도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요. 세 번째, 저녁에 밀크시슬 한 알. 약국 가서 밀크시슬 주세요 하시면 돼요. 한 달에 2-3만 원. 이 3가지만 7일 동안 해보세요. 그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리셋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며칠 쉬면 자동으로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리셋 해줘야 해요. 명절마다 명절 후 7일은 꼭 디톡스 기간으로 잡으세요. 그럼 1년 내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제가 70대, 80대 환자분들도 많이 봐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레몬물 1잔, 매일 15분 운동, 이런 작은 것들을 10년, 20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일 후에 달라진 몸을 느끼시고 그 느낌이 좋으면 계속 이어가세요. 그럼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공부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